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천하응보의 남편이 되어도 인생은 깨어나지 않는 악몽, 노생의 꿈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고 하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허름한 옷을 걸치고 사냥을 가던 도중에 길가에 있는 주막에서 심상치 않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신선의 신수를 터득한 여웅이라는 도사였는데 노생은 여웅과 나란히 앉아 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 세상의 이름도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다가 헛되이 죽어간다니 정말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보아하니 자네는 몸도 튼튼한 것 같고 호구지책하는데 모자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런 푸념을 늘어놓는가? 지금 저는 벌레같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뜻을 세워 학문에 힘쓰다 보면 큰 관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야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나이에 아직 이런 시골 구석에서 처박혀 근근히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노생은 몹시 졸음이 왔는데 여웅은 자루 속에서 베개를 꺼내 노생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주인이 옥수수를 삶고 있으니 다 익을 때까지 한숨 자게나. 내 베개를 베고 자면 마음먹은 대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네. 그것은 청자로 만든 베개로 양쪽 끝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노생이 베개에 머리를 얹자 순식간에 구멍이 커지더니 그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 베개 속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노생은 청하에 사는 최씨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고 큰 부자라서 노생은 풍족하게 생활했으며 갑자기 운도 트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진사시험에 합격했는데 궁중의 도서관리 직책에 오른 후 황제에게 시문을 받아 위나면의 판관이 된 것을 시작해 감찰어사, 자사, 채망사 등을 역임하고 도성의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무렵 현종 황제는 오랑캐를 토벌할 재능 있는 인재를 구하고 있었는데 황제는 노생을 어사중승에 임명해 하남도 절도사로 내려보냈습니다. 노생은 오랑캐를 격파하고 적군 7,000명을 베는 등 화려한 공적을 세웠고 도성에 돌아온 노생은 곧 호부상서 겸 어사대부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결백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 때문에 재상의 미움을 사서 중상모략을 받고 단주의 자사로 자천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에 귀환한 노생은 상시가 되었는데 세 사람의 재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10여 년간 천하를 다스리며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반을 꾀했다는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포졸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산동에 집이 있고 조그만 밭도 가지고 있었다. 배고픔과 추위를 막는 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내 어찌하여 벼슬 길에 올랐단 말인가. 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마친 다음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으나 아내가 말려서 자결을 단념해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죄로 추궁받은 자들은 모두 참수형에 처해졌지만 노생만은 힘있는 환관이 비호를 해주어서 관주로 유배되었는데 몇 년 후 황제는 노생의 억울함을 알고 재상으로 복귀시켜 영국공에 자기를 내렸습니다. 노생에게는 자식이 5명 있었는데 하나같이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 진사에 합격하여 제각기 출세의 길을 밟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호족의 딸이었으며 손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치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만년에는 많은 미인들에게 둘러싸여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쩔 수 없어 노생은 몇 번이나 사직을 청했지만 황제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는데 노생이 병석에 눕자 병문안 직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의를 불러 온갖 값비싼 비약은 모두 먹었지만 약을 쓴 보람도 없이 수명이 다했는지 숨을 거둘 때가 다가왔습니다. 노생은 상소문을 써서 황제의 은총에 감사함과 지금은 몸이 쇠약해져 성은에 보답도 못하고 먼저 죽는 것이 애석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로부터 조칙이 내려오고 표기대장군 고력사가 보내져 노생을 문병했는데 그날 밤 노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생은 남의 일처럼 이것으로 내 일생도 끝났구나. 인생의 영역, 순역, 생사의 실상이란 이런 것인가 하고
악령이라도 떨쳐버린 것 같은 기쁨으로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꿈과 현실의 경계에 왔을 때 베개 바깥의 밝은 세상을 등지고 긴 수염을 기른 도사 노인이 노생에게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노생은 대답이 궁했는데 꿈에서 깨어나 옥수수가 입고 있는 주막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여웅의 베개를 베고 자서 잠깐 사이에 자기 인생을 본 것이네만 사실 자네가 본 것은 허망한 인생으로 단지 꿈에 지나지 않네. 여웅은 내 제자이지만 아직 미숙해서 말일세. 자네가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자네의 진짜 인생을 보여주지.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피가 통하는 듯한 살색 백자베개를 노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생은 하간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정조관념이 무척 강한 여자로 결혼한 후로는 집 밖의 일에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며 남편을 높이 받들었고 부부 사이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를 아니 꼽게 여기는 친척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노생의 아내를 어떻게든지 타락시켜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이 친척의 무리가 노생의 집을 찾아와 놀러가자고 노생의 아내를 유혹했는데 노생의 아내는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생은 모두가 권하는데 왜 가지 않냐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도 강력히 권하는 바람에 노생의 아내는 마지못해 마차에 올랐습니다. 시장을 구경하고 절에 들린 후 일행은 연못 근처에 있는 요정으로 노생의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기생들의 노래 가락이 울려 퍼지며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병풍 뒤에 미리 숨어있던 불량배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 중에 유달리 용모가 수려하고 남자의 도구가 큰 사람이 노생의 아내 상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벼랑간 노생의 아내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웃어 제끼자 주위에 있던 기생들이 노생의 아내를 놀려댔고 옷을 모두 벗고 사내들과 음란한 짓을 시작했습니다. 노생의 아내는 흥분해 엉겁결에 상대의 얼굴을 보았는데 사내는 홀딱 반할 정도의 미남이었고 사내는 노생의 아내를 안고 별실로 들어가 뜻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노생의 아내는 너무 만족스러워 그 다음은 스스로 요구하며 몇 번씩이나 사내에게 몸을 맡겼는데 날이 저물어 일행은 모두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지만 노생의 아내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질 바엔 차라리 이 자리에서 함께 죽어버리겠어요. 노생의 아내는 완강히 버텼고 할 수 없이 그날은 거기서 머물게 하고 곤란해진 친척 한 명이 노생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자 노생은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귀가를 결심했는데 막상 헤어지게 되자 정부를 끌어안고 울면서 팔뚝을 물어뜯으며 맹세를 나눈 다음 마차에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노생의 아내는 매우 음란한 여자가 되었는데 남편인 노생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미친 사람처럼 떠들며 옷을 홀랑 벗고는 음란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노생은 정부의 출입을 허락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그 남자에게 실증을 느끼자 코가 큰 남자, 젊고 잘생긴 남자, 정력이 센 중년 남자 등 마음에 들 만한 남자를 차례로 짝지어 줬습니다. 마을의 불량배들조차 아내의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귀를 막을 정도였는데도 아내는 노생을 증오하고 경멸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귀신을 불러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황제는 크게 노해 노생을 채찍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노생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는데 이렇게 노생은 죽었지만 그 후에도 음부가 사내들을 끌어들여 음란한 생활을 하다 정기가 소진되어 죽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노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와는 다른 도사 노인이 노생을 불러 세웠는데 노생은 그 노인의 유혹에 빠져 다시 베개를 빌렸고 다른 인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황제를 죽이고 자신이 황제가 되는 인생이었는데 끝에 가서는 환관의 손에 암살당했습니다. 망연히 걷고 있자 또 다른 노인이 나타났는데 베개를 빌려 다른 인생을 본 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끝이 없었습니다. 한편 한 단의 주막에서는 옥수수가 다 익었는데 노생은 아직도 자고 있었고 도사 여웅은 옥수수를 먹고 나서 베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앞불사, 큰일 났군. 스승님이 또 장난을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군. 여웅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베개를 자루에 집어넣고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노새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눈을 뜨지 않았고 며칠 후 곤란해진 주인은 관청의 지시에 따라 노생을 장사진해 버렸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천하응보의 남편이 되어도 인생은 깨어나지 않는 악몽, 노생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